안녕하세요. 신의 한우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언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학에서는 언어를 터득하는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그건 바로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습득과 학습입니다. 습득과 학습이라고 하면 둘 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 중에 스티븐 크라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외국어 공부와 관련해서 습득 학습 분리 가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읽기 혁명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영어 교육 전문가 분들께서는 교수 학습법과 관련해 이분의 가설을 가지고 자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론에 근거한 습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습득이란 의미에 초점을 맞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워 나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습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자신의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된 자연 언어, 그것이 바로 모국어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저에게는 아마 한국어가 바로 이 모국어가 되겠죠. 한국 사람 중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다거나 과외를 받으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얘기 중에서 그 습득이란 어떤 체계적인 과정이나 커리큘럼 같은 걸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10살 전후까지 습득이 가능한 나이라고 합니다. 자, 그 습득에 이어서 이제부터 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란 언어의 형태에 유의하면서 교실과 같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언어 규칙을 파악해가는 그런 의식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같이 배우는 과정이 바로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식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새롭게 배워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는 수업을 듣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혹은 그 나라로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즉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건데요. 습득과 학습의 차이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는지요? 위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모국어인 한국어는 습득의 과정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것이고, 반면에 영어나 일어, 중국어와 같은 모국어를 배우고 연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은 바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도 좋고요. 차를 한잔 하시고 다음 내용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습득이 가능한 나이는 10살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언어 환경에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터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다들 교육을 이제 강조할 때 이 습득 학습 분리 가설을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쉽게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언어를 습득할 수 없게 되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언어를 학습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습득과 학습의 차이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데도 모국어를 배우듯이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미 습득이 가능한 시기는 지났지만 정말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외국어를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외국어를 학습이 아닌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건데요.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그 언어 환경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이루어집니다. 엄마의 다정스러운 말이라든지 아빠의 동화책 읽어주는 소리, 그리고 또 집에 켜둔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환경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면서 모국어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어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 환경에 최대한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매일 중국 드라마를 보거나 또 중국 대중가요 음악을 듣거나 신문이나 라디오 등을 보고 듣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냥 자주 보고 또 들으면 됩니다. 라디오나 TV나 혹은 또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듣고 읽은 문장은 우리 뇌에서 잘 기억이 될 테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는 흥미있는 분야와 관련된 문장 읽기입니다. 앞서 읽기 혁명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읽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기 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언어를 살펴보면 음성, 어휘,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또 동시에 터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어떤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 읽기 훈련을 통해서 아주 우수한 외국어 실력을 가지게 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에 관한 얘기도 제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하게 되는 비법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피가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어떤 문장을 찾고 또 그것을 많이 듣고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으면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무작정 단어를 외우거나 또 어려운 문법을 외우고 이해한다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중국어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